안녕하세요. 맹경제TV의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부TV 안성현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안성현 소장님께서 오늘은요. 알코올이 구강 및 식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구강과 식도. 저도 예전에 오랫동안 그 역류성 식도염을 알았는데 이제 새벽 예배하는 과정에서 좀 나타났던 것인데 다 적어냈지만 식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강과 식도에 알코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소장님 말씀을 경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술을 주사기로 혈관에 찌르는 법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입을 통해 마실 겁니다. 그럼 입에서부터 식도로 해가지고 위장, 소장, 대장, 췌장, 간장 뭐 온갖 장기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코올이 구강 및 식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질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신체 질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도 신체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알코올을 주사로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술꾼들은 마시는 즐거움, 취하는 즐거움 때문에 입으로 마시게 마련입니다. 입을 통하지 않고는 달리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있는 구강과 식도가 즐기는 술로 인하여 병의 시발이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특히 술을 마실 때에는 구강과 식도 보호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음주로 인하여 구강, 혀, 인두는 위로는 비장, 앞으로는 구강으로 이어지며 식도와 후두에 접속된 깔때기 모양의 근육성 기관이 인두입니다. 인두, 또 식도의 질환이 매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50대 후반의 남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정형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이미 술로 인하여 식도암이 발생하여 수술 치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외과 병원에서 퇴원하고도 계속적인 음주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에 거친 중독성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재음주로 식도암이 재발하여 목숨을 잃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술은 음료일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는 물, 술 등 마시는 것을 총칭하여 음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세법상으로는요, 일정량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면 음료가 아닌 주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음료의 기능은 술과는 전혀 다릅니다. 목이 마를 때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인체가 요구하는 수분 공급을 충족시켜주는 식이성 음료로 꿀물, 주스, 드링크제 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술꾼들은 흔히 갈증 해소에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으뜸이라고 주장합니다. 염천의 삼복더위에 많은 땀을 흘리고 나면 조갈이 찾아옵니다. 이런 심한 갈증에 냉각된 맥주 한 잔이면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운도 새로 솟게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월남전 참전 당시 건기의 무더위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라 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에서는 더운 바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터득한 요령이 냉각된 맥주였습니다. 일선 전투부대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물론 냉장고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대 PX의 캔맥주는 차고 넘쳤으나 이를 냉각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냉각되지 않는 맥주는 오줌 맛이 났습니다. 우리는 고심 끝에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주범은 저였지만요. 그것은 부대장의 엄한 처벌을 각오한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부대장 지프에 달린 차량용 소화기를 잠시 훔쳐내 캔맥주를 냉각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캔맥주에 차량용 소화기를 발사하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냉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냉각된 캔맥주 한 칸이면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조갈이 희신도 해소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나중에 그 사실을 발각되어 곤욕을 치르기를 했지만요. 그러면 알코올은 왜 이렇게 타늘듯한 조갈 해소에 양효과를 발휘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위장 기능 때문입니다. 위장은 소화 기능만이지 흡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신 물은 위장을 거쳐 소장과 제장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흡수가 시작이 됩니다.
마신 물이 이렇게 장으로 내려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냉수를 마셔도 당장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의 경우에는 물과는 다릅니다. 알코올은 침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알코올을 적신 솜으로 주사를 맞을 부위를 문질러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피하에 침투되어 있는 세균도 알코올의 침투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강한 침투력으로 알코올의 위장에 들어가자마자 위벽 점막을 뚫고 침투합니다. 물론 수분도 함께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타는 듯한 갈등도 순식간에 해소가 되는 겁니다. 맥주는 4%의 알코올과 나머지는 수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수분이 처음 마실 때에는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수분과 함께 흡수된 알코올이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 후엽의 항이뇨 중추를 억제하여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알코올 1g당 7kcal 열량을 발생시켜 체열을 발산하게 되며 이 때문에 몸이 더워지면서 땀을 내게 하여 수분을 소비합니다. 오히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전보다 더욱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알코올은 음료가 아니라 에탄올, 에틸알코올이라는 독극물에 속하는 화학물질을 희석하여 포장한 액체일 뿐입니다. 이런 독극물인 알코올이 인체의 구강과 점막, 인두, 혀, 식도 등에 접촉되었을 때 화끈하고 짜릿한 쏘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조직 속에서 탈수 이전이 일어납니다. 세포 조직 속의 수분을 알코올이 탈취해가는 겁니다. 인체 조직의 85% 내지 9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분을 탈취당한 조직에서는 화학적 자극과 탈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반복 가중됩니다. 또 음주 시 담배를 함께 피우면 상승작용이 일어나 염증과 암화가 계속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 비타민 A와 비타민 B 그룹이 파괴될 위험성이 높고 병변은 가해증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즉 설암, 구순암, 식도암 등의 발생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술과 담배를 계속했을 경우 전체 음자의 12%, 미국 통계입니다. 12%가 구강암으로 발전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증상을 소개합니다. 말로리 웨이지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보드카나 위스키, 또 브랜드, 고량주 등과 같은 도수 높은 술을 포함하거나 과음했을 경우 갑작스러운 토기와 토해를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음주기간이 긴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도수가 낮은 술로도 이러한 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는 알코올 중독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병으로 말로리 웨이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1976년 알코올 전문 연구가인 나위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로리 웨이지 증후군은 77.5%는 알코올 때문에 발생된다는 사실을 의학계에 보고했습니다. 저도 이 말로리 웨이지 증후군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는 심한 알코올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술로 인하여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경제는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나의 사정을 보다 못한 동생의 권유로 시외곽의 빈 점포를 얻어 조그마한 분식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원 치료는 언감생신 엄두조차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도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나의 간장은 이 간경화를 지나 간암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아내 몰래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마신 술로 숙세에 시달린 나는 아내 몰래 집을 빠져나와 두어 블록 떨어진 구멍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사고 그것을 마시기 위해 한산한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술병의 뚜껑을 따고 단숨에 반병 분량의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병의 술을 마저 마시려 할 때 위장으로부터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며 목구멍을 통해 검붉은 피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양이 피었습니다. 토요일은 잠시 뒤에 멈춰졌습니다. 저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이제 뭐하지 않아 이 한만한 세상 이별하는구나 하고 체념을 하니 의외로 담담해졌습니다. 나는 피 묻은 입을 닦고 남은 반병의 술을 다시 위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잠시 숨을 골았습니다. 이번에 위장으로 들어간 술은 토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한번 또다시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동네 내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토혈이 멈춰졌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멈출 토혈이 아닌데 돌팔이 같은 처방으로 멈춰진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발이 되어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도수 높은 술을 마셨을 경우 위의 바로 상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 분문과 식도 인접 부위 점막이 강한 알코올에 접촉됨으로써 화학적 자극을 받아 미란 상태의 가벼운 손상을 입게 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증후군입니다. 여기서 음주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 점막 하근층이 파열을 일으키게 되고 점막 하동목도 따라서 파열을 일으켜 무소홀히 마치 대출혈을 가져옵니다. 상처는 더 확대되고 뇌 속의 구토 증초는 질서 있는 명령을 내리지 못해 구토 반응 계통이 깨지게 되면서 구토와 횡격막의 상관관계도 통제를 잃어버려 분문부에서 식도를 향하여 타격적 역상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손상 부위 출혈은 한층 더 심하게 됩니다. 환자는 이와 같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심한 빈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급조치만 적절히 취하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였다 할지라도 경험 있는 유능한 의사가 아니면 출혈과 구토의 원인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환자에게 점적 주사를 실시하여 출혈 부위와 병의 종류를 가려내야 합니다. 알코올성 간경화증에서 흔히 오는 식도정맥류의 파열인지 위궤양이나 위암에 의한 출혈인지 등을 구별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말로리 웨이즈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확정되면 지혈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에는 왕관 출혈을 제어하고는 내시경 관찰로 무수 알코올을 출혈부에 바르면 알코올의 탈수작용을 해 혈액응고에 도움을 줘 지혈이 가능하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알코올 중독, 술을 안 마셔도 가끔 건강이 상한 사람들한테서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코올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알코올 중독의 경각심을 가지고 알코올을 멀리하는 우리 영상 시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